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스파이크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스파이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 부모형님 방송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돈에 관련된 사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돈을 모은 경험담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전 직장생활 19년 차이고 이직은 한번 했습니다. 이직할 때도 전 직장을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새 직장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공백기가 없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는 자산관리, 저축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자산관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 자산관리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1번 종신, 연금, 실비보험 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대부분 20년 납입, 100세 보장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고 가입 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현재 17년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3년만 더 납부하면 추가 납입 없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이 납입원금을 넘어섰습니다. 2번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금을 했지만 자산관리사의 권유로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변경했습니다. 수익률은 1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약, 연금, 종신보험 34만원 펀드 100만원씩 했습니다. 진급이나 급여 올라가면서 펀드를 15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렇게 전 6년간 결혼 전까지 1억 처음 정도 모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6년간은 외벌이라 많이는 못하고 90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6년간이 돈 모으기 가장 힘들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는 연봉이 많이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100만원 갚고 연금, 종신, 청약 포함해서 130만원 저축했습니다. 3번 저축을 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단기, 장기로 구분해서 합니다. 차량 구매, 결혼자금, 주택구입, 노후자금도 나눠서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를 목표로 저축을 하는데 차량 구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 정도밖에 못 모았으면 아반떼를 구매하는 겁니다. 부족한 자금을 노후자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저축한 자금에서 빼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 모을 때 유혹이 많았습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싶었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제 차 팔고 집사람 차 한 대로 생활했습니다. 전세금 올려줄 때 아파트 계약금까지 내야 해서 돈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때 노후자금 안 쓰고 예물, 돌반지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세금 많이 올린 집주인이 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니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강제로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4번 금융 관련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금리, 보험, 대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라 소개해서 보험 가입하면 안됩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당장에는 좋아 보여서 설명에 혹해서 그 자리에서 가입하면 안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CMA에 돈만 넣어도 1년에 400만원씩 이자가 붙습니다. 큰 욕심 안 부리고 보수 쪽으로 투자해도 1년에 7, 8%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간을 봤을 때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 돈을 더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더 저축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19년 전 제 최봉은 2,800만원이었습니다. 높으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월급 많이 받아도 소비습관 잘못 들이면 돈을 못 모읍니다. 저는 그만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토익, 자격증, 학점 등 스펙 갖추기 위해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 이직도 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서민이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려면 젊을 때 고생하고 돈 모아야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셨네요. 한눈 안 팔고. 자산관리사. 좋은 얘기입니다. 잘 적으셨습니다. 연금 시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종신은 잘 모르겠어. 종신은 사실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결혼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었을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뭔가 이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사실 종신이 그렇죠. 예. 종신이 사실 요즘에는 좀 모양새가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 사기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물론 종신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앞날 생각한다면 필요하긴 한데
요즘에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 이게 종신을 보험 사기성으로 많이 쓰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종신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긴 합니다. 예. 종신의 목적은 그런 거죠. 혹시나 가족 중에 이제 먼저 죽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살아가는데 도움 줄 수 있도록 이제 보험금을 주는 목적이잖아요. 사실 개인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종신이라는 게.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걸 가지고 가족들 누구를 죽여서 종신을 막 이제 막 가입하게 한 다음에 막대한 보험금 챙기는 그런 범죄들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 사실 저도 사실 종신은 좀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두 개는. 이분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 종신의 중요성을 생각하신 것 같아. 예. 가족이 있다 보니까. 집안 가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아파가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불가항력 사유로 내가 혹시라도 먼저 이제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월급의 절반 이상 저축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대기업 다녀도 월급의 절반 이상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은 벌 수 있을 때 많이 모으는 게 좋아요. 벌 수 있을 때. 근데 젊은 사람이 착각을 해.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니까 나이 먹어도 벌 수 있다 생각을 해. 아니면 젊을 때는 월급이 박봉이다 보니까 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젊을 때 오히려 기력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좀 돈을 많이 모아야 나이 먹어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절반 이상 모으는 습관을 가져야 나이 먹어서 절반 모으기 더 쉬워져요. 돈이 쌓이면 있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지분이 좀 쌓이면 50%가 아니라 70%, 80%까지 가능해 이게. 왜냐하면 돈이 쌓이면 쌓이는 재미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비싼 거 쓸 필요 있나? 여기에 차라리 돈 넣는 게 나한테 좋지 않나? 그래서 돈을 모아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덩어리 형성한 사람은 돈을 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많이 없어져요. 무력 같은 게 없어집니다. 이거 돈을 모아본 사람은 좀 경험했을 거야. 한 1억 이상 모아본 사람은 굳이 내가 당장 불편하지 않은데 사야 되나? 아니 이걸 안 사고 그냥 좀 나중을 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분들은 내가 당장 돈이 없고 불안하니까 자존감 떨어지니까 오히려 소비로 가요.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여성분들이 이제 버는 게 많이 없고 불안하니까 자꾸 사치품에 돈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안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돈이 좀 모인 분들은 사치욕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 내가 저거 안 써도 사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 사치품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골동품 되는데. 근데 저는 펀드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분이 좀 C가 좋을 때 펀드를 한 거야. 왜냐면 펀드라는 게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CMA가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물론 그나마 이제 적립식 하는 것 중에 가장 높긴 해. 높은데 보통은 이게 원금 보장형이 없습니다. CMA는. 그러니까 원금이 내가 넣은 것보다 만약에 좀 이 펀드가 만약에 안정 상품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감안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래도 근데 은행에서 아무거나 이제 이런 펀드 넣어주지 않아요. 은행도 이제 가려가면서 봤는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 이제 일반 예적금 금리보다 센 게 사실이야. 왜냐하면 자산관리사가 추천해줘도 저 사람들이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 것은 이제 이득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보통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기가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 차를 살려고 합니다. 굳이 다른 모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2천만원 정도밖에 못 모았다. 그럼 할부로 가요. 선수금 2천만원 내고 뭐 나머지 1천만원을 할부로 돌려서 사거든요. 그래서 소나타를 어떻게 삽니다. 맞죠? 그게 국룰이죠. 보통은 돈에 맞춰가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위해 돈을 모으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그냥 선수금 내고 할부로 돌리죠 이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차를 살 때 다 그럴 거야. 보통 자기가 사고 싶으면 못 있어. 못 있는데 그 돈을 일시불 사기에 부족하면 에이, 얘가 지금 돈을 적게 모았으니까 아반떼로 가자. 이거 쉬운 선택 아닙니다. 당연히 돈 모을 때 유혹이 많죠. 엄청 많지.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와이프가 사치가 심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부부끼리 이게 돈 모으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앞발이 그성 돈을 모으려도 한쪽이 안 도와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와이프분이 뭐 그렇게 허영심이 강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부창부수라고 부부가 서로 합심을 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분 혼자서 만약에 정말 쇠가 빠지 하는데 와이프가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버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자고 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돈을 모아도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의기투합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혼자서 돈을 모으는 건 혼자 그냥 내가 좀 정부치고 독하게 마음은 가능한데, 이 부부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싶은데 한쪽이 안 도와주면 답이 없어. 이게 나는 정말 아껴 쓰는데 한쪽은 뭐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버리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써버리면 안 모여요 이게. 근데 이분을 보니까 그리고 와이프분이 이분이 하자는 대로 같이 가준 것 같아요. 네, 가준 것 같아. 그래, 좋은 와이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아마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이제 투철하시고 근면성실한 분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녹아나 있어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와이프분한테 우리 뭐 지금 상황을 봐서 알겠지만 전세금도 많이 나오고 갚아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여행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가고 지금은 일단 존버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분이 과연 받아들일 건가요? 뭐 여자분 중에 그래 뭐 지금 여행 가봤자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우리 형편 뻔한데 일단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자고, 나중에 우리 돈 모아서 여유가 안 되면 그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여자예요. 근데 이런 좋은 여자가 많지가 않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빠 미쳤어? 아, 남들도 여행 가는데 나보고 가지 말라고? 오빠 그거밖에 안 된 인간이야? 실망이야 하면서 왜 이렇게 막 쿠사리 먹인단 말이에요. 어? 내 주변에 결혼한 애들은 다 여행 갔는데, 유럽 갔다 왔는데 왜 나는 가면 안 돼? 보통 이게 여자의 심리죠. 봐봐, 이게 예물 돌맞이 빨리 파는 것도 쉽지 않거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만약에 뭐 이것도 있잖아요, 여자가 반대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 결혼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우리 쟁여놔봤자 필요 없으니까 일단 돈 되는 거 일단 다 합의화 시키고 이건 나중에 애 크면 다시 한번 맞추자, 뭐 이렇게 얘기겠죠 스파이크님이. 근데 마이 와이프가 자기 미쳤어? 이게 어떻게 만든 물건인데, 어? 이 결혼의 상징물인데 이걸 팔자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말 나온다니까. 생각해봐, 결혼하신 분한테 갑자기 예물 돌봐줘, 우리 지금 이거라도 팔서 합의화 시키자 했을 때 받아들일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금 관련 공부. 예, 그리고 아는 사람 보험 가입하면 안 되고, 은행에서 보통 보험 연계하는 게 많거든요. 보험 연계하는 게 많아요. 보통 은행이 약간 좀, 은행원들이 좀 보험쟁이야. 반보험쟁이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가면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인 분들한테 영업처리가 엄청 많이 합니다. 카드 만들어라, 아니면 좋은 상품인데 이거 해보시겠냐, 아니면 요거 하면 보험료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예적금 하면 예적금 하겠다 하세요 그냥. 예. 좀 요즘 은행원들이 실적 압박이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은행 가면 뭐 이것저것 만들으라고 압박을 많이 줍니다. 그 무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원래 통장 만들던 거 계속, 예, 그것만 할게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만 해주세요 하면 어차피 은행원들 이제 그렇게 영업시 못합니다. 이게 이분은 좀 운이 좋은 케이스야. 누구나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CMA가. 예, CMA가 누구나 이렇게 안 나오고, CMA는 원금 보장액이 없어요, 여러분. 원금 보장액이.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어. 어릴 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어릴 때 돈 때문에 좀 구애받고 남의 집에 새빵살이 하면서 이제 돈이 없으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내 선에서 끝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독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물론 이분이 맞죠? 나 도사 아니야 이거? 약간 허를 찔린 기분 들었죠? 예. 네. 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아, 농담이 농담. 왜냐하면 그런 거 이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내 집을 못 가진 서론과 돈 없이 살아서 남들한테 눈치 봤던 그런 이제 고충이 여기에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녹아 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많이 능력도 없고 이제 내가 바랄 게 없겠네. 내가 앞가림 못하면 우리 집안 못 일으킨다. 나는 우리 부모한테 뭔가 받을 게 없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더라도 결혼자금 내가 마련해야 된다. 결혼자금.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한 번 안 벌렸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밑바탕 만들어야지. 누구한테 도움받고 뭐 의존하고 그딴 건 내 인생이 없다. 아마 그렇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약간 동면상련의 감정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밑거름이 된 거예요. 밑거름이. 저분이 대단한 겁니다. 스파이크님이. 왜냐하면 보통 가난한 환경에서 저런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스파이크님은 그런 가난한 환경이 뭔지 알아요. 보통 가난한 환경에 살면 사람들이 약간 패배의식이 있고 약간 돈을 모아서 일으키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돈 쓰고 살자 이런 마인드 강하거든. 그래서 아마 스파이크님도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 동네 탈출하겠다. 이 지긋지긋한 동네, 이 거지 같은 동네 나 돈 모아서 나온다. 아마 그렇게 일을 빡빡 갈았을 거예요. 난 니들하고 다르다. 니들하고 같은 환경에 자랐지만 내가 대학 가서 나이 먹어서 너희들하고는 같은 선상에 안 쓴다. 도끼를 품고 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 된 거지. 내가 비록 부모님한테 뭐 이렇다 할 뭐 사랑이나 사교육 받지 못했지만 대신에 난 도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취업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이 동네 두 번 다시 안 온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스파이크님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변치 마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이프랑 상의하시고, 예. 자녀 잘 키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